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들으신 IC60364의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쭉 진행을 해서 충실하게 제가 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설계 사례는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중요 부분만을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시간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식별부터 들어가는데, 식별에 IC60364 514편에 식별을 놨다. 여러분들이 외국 공사를 해보신 분이나, 관련되는 일을 엔지니어링 쪽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럽이나 미국 전기 쪽에서는요, 전선에 관한 식별을 아주 대단하게 엄격하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를 하다가, 전선이 RST, 이 전선에 빨강, 파랑, 노랑 막 혼용해 쓰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흰색으로 썼다가, 없으면은 이거 녹색으로 썼다가, 녹색도 없으면은 이거 노란색으로 쓸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뒤 큐비클 딱 열었을 때 전선 색깔만 봐도 RST, 이건 그라운드, 이건 보호도체, 이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제규칙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 그라운드 관련되는, 접지선 관련되는 데에 대한 접지선에 관련되는 뉴트럴과 접지선에 대한 거는 아주 엄격하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액티브 와이어. 액티브 와이어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언그라운디드 와이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되지 않은 와이어는 이건 액티브 와이어거든요. 액티브 콘덕터. 그냥 살아있는 선. 이거는요, 이 색깔하고 죽어있는 선, 그러니까 뉴트럴하고 그라운드의 색깔, 이거 완전히 죽어있는 선은 반드시 색깔로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EC에서도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사용을 보시면은 색에 따라 식별하는 지금 165페이지 보면 중성선을 포함한 그 식별을 사용하는 색은 블루라이트로 한다 해가지고 초록이나 노란색 조합의 색깔을 초록이나 노란색, 초록이나 노란색을 이거를 보호도체 이외에는 그냥 이거 접지선입니다. 접지선 PEN. 이 뉴트럴이나 그라운드선 이외에는 이 초록 노랑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혼용해 놓으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노란색을 써놔가지고 이렇게 와이어를 했는데 이걸 액티브로 와이어를 해놓으면 뒤에 배전반 뒤에서만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 노란색은 항상 피도 채지하고 잡으면은 아주 대형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액티브 와이어와 이 뉴트럴과 그라운드는 국제적으로다가 엄격하게 색깔을 구분하고 있다. 보편 타당성합니까? 이게 무리입니까? 이게 보편 타당성하는 거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사하다가 선 없으면 아무 선이나 가져와가지고 막 포설해가지고 하면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전선의 식별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룰을 정하는 겁니다. 룰. 같은 룰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상호 유해한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잠깐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선 방식 선정과 시공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전선의 단면적을 구하는 거는 차단 시간과의 관계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팩터를 주어진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팩터라는 건 주어진 배선 방식에 의한 거지, 아무렇게나 시공하고 배선하는데 이 팩터를 아무데나 다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아닌데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배선 방식과 시공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개발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아파트 공사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배관을 하면 천장 배관에다가 전등 배관을 해가지고 전선관을 하고 거기다 입선을 하고 나중에 결선하면은 풀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철골 안에다가 컨덕터 그 전선관 호설하고 그 다음에 전선을 또 끼워 넣어가지고 또 배선하고 이게 상당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재료와 그 품을 아끼기 위해서 노출형 전선을 개발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배관을 하면서 그 철근 배관하면서 바로 노출형 배선을 입선을 시켜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막 해버리고 거기다가 끝에다가 이제 조명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구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국제적으로 용인이 안 받으면 국제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 공법이면 이 전선의 규격을 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각 고유 규격이 지금 요새 나오잖아요. 요새 그 매스컴에 보면 발명 특허도요, 국제 규격이 안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발명 특허를 제가 냈는데, 이거를 국제 발명 특허를 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공법을. 근데 이것이 국제화가 안 됐다. 국제 스탠다드로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의미가 발명 특허를 하나 낸 거지. 이게 국제 스탠다드화 되지 않으면, 여기 채용이 안 되면은 이것이 마케팅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IC를 말이에요. 심지어는 배선 방법과 시공 방법까지 이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배선 방식 선정과 시공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한번 그 자료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배선 방식의 종류도 IC 60364에 521에 보면은요. 지금 만약에 나전선을 썼다. 나전선을 썼는데 고정 안 한 공법은 안 된다 이거죠. 직접 나전선을 갖다가 못으로다가 고정한다? 이것도 안 된다 이거지. 나전선은 전선관으로 안 되죠. 되는 거는 애자를 설치하는 거죠. 애자. 에? 애자. 이거 애자 제거가 되는데 애자를 쓰는 겁니다. 이거 애자 사용이죠. 그 다음에 절연전선을 썼을 때 이 두 가지 안 되고요. 외장 케이블을 썼을 때 될 수 있는 방법을 동그라미로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세모는 어떻게 돼? 적용할 수 없거나 시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라운드로다가 여기 제가 이 라운드로 치고 있는 이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만 일단 세계 공법에서는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선 방법에 우리 여러분들 저 다방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노브 애자로 나전선을 해놓고서 애자로 딱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코스로 가는 건 좋은데 그걸 갖다가 막 배선 따가는 방식을 롤링 방식으로 한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 방식에서는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항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 건물의 빈 공간, 건물의 빈 공간이냐, 케이블이냐, 지중 매입이냐, 그러니까 케이블 트레이로 가느냐, 구조물에 매입하냐, 노출 설치하냐, 가공을 하느냐, 물에다가 안에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항목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배선 방법은 지금 이런 배선 방법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방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배선 설비의 예는 지금 172페이지 여러분들 173, 174, 175 쭉 가면서 이 배선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배선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172페이지서부터 쭉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까지.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콘크리트에다가 노출 전선을 막 그대로 타입한다든지 매입한다든지 이 방법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법대로 설계가 돼야 되고 이 공법대로 됐을 때 이 전선의 단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이
지락전류의 고장 시간과 맞는 이 팩터를 주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IC60364나 우리가 W2 들어가가지고 TBT 협정을 준수한다는 자체가 말만 쉬운 거지 이게 엄청나게 여러 각도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결국적으로 종국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 IC60364나 WTO의 TBT 협정을 우리가 준수를 해서 테크니컬 베리어 트레이드 무역을 하는데 테크니컬한 어떤 문제들이 장벽에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요건을 갖춰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IEC로 전부 거의 100% 완벽하게 이행을 할 수 있다는 면은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똑같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걸 똑같이 다른 나라가 한다 그러면 IEC에 숙달이 되면 미국이나 일본, 영국을 가가지고 똑같은 IEC 공법에다가 하겠다고 견적을 내고 거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멤버가 어떻게 돼 발주하는 그 SOC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지금 그 중동에 가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슨 그 요구사항이 있고, 예? 뭐 쿠웨이트에 요구사항이 있고 하겠습니다만, IC로다가 전부 다 이제 그 일치가 되면 똑같은 공법과 똑같은 팩터를 가지고 전선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말 기술 집약적으로, 기술적으로 다 다가가지 않으면은 이 공사가 참 힘들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영향에 대한 그 시공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 시간에서 얘기했죠. 주위 온도는 AA를 표시하고 외부 열원, 물에 존재하는 AD, 그 다음에 침입, 고용물에 대한 건 AE, 그 다음에 부식 및 오염 물질이 존재하는 건 AF, 충격은 AG, 진동은 AH, 그 다음에 기계적인 용력, 곰팡이 발생 존재는 IC 이 항목으로, 동물의 존재는 AL, 태양의 반사는 AN, 지진의 영향은 AP, 바람은 AR, 건축물의 설계는 CB를 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라인이 어디에서부터 from 쭉 가서 to로 갈 경우에 이 각종의 여기에 대한 팩터들을 이 항목들을 전부 다가 여기다 적용을 해가지고 넣어줘야 되죠. 이제 앞으로 이거에 숙달이 되야 된다.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은 설계 사무실에서는 이 부분에서 의해서 모든 도면의 분석이 나와줘야 돼요. 자, 이제 허용전류치기 나옵니다. 자, 허용전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원래 전선의 허용전류는요, 우리 대개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째, 전격 전류 볼 거고, 전압 강화 볼 거고,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가는 소선수가 볼 거고, 그 다음에 주위의 영향, 주위의 온도 영향, 기계적인 강도, 그 다음에 장내 확장성을 고려하겠죠,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이 정도 보면은 타보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강구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야. 지금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미국 NEC라든지 지금 저 IC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단자의 허용 온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선이 그냥 혼자 가나요? 이 차단기에서 연결돼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 부하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단자에. 그러니까 단자의 허용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간별로 환경이죠. 구간별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에 의해서 감소 계수가 되지만 감소 계수.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체 길이가 중요하다. 그게 왜냐면 이게 전격전류가 이게 1km의 전격전류가 1km 가는데 이게 100A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2km로 가게 되면요, 이 배관배가 틀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 전선의 길이가 중요하다고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조금 보강된 것이 IEC고 좀 더 보강된 것이 NEC예요. 이거 비교 강의 해보면 확 나와요. 비교 강의 딱 해보면 IC와 NEC를 비교 딱 해보면 아주 디테일한 요구사항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거 정도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첫째는 케이블의 허용 온도죠. 이 허용 온도는요, 보시면 이 허용 온도라는 거는 뭐에 가야 되냐면은 이거는 단자의 허용 온도입니다. 단자의 허용 온도가 돼야 돼요.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겠는데 제가 여기서 칠판에 써가지고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기 큐비클이 있어요. 이제는 이 강의 이후에 이제 상식이에요, 상식인데, 나도 좀 들었으니까 어디 가서 뭐 얘기하면 되겠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실력이 있이 열심히 공부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합격이 되도록 하는 환경이 돼야 돼요.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보면 이 차단기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차단기가 여기 하나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서 가는 게 부하가 여기 A라는 부하가 있고 여기서 가는 게 여기 B라는 부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요 접속점이 요 차단기 접속점이 여기가 허용 온도가 75도예요. 여기에 부하에 연결된 허용 온도가 이게 90도예요. 여기서는 여기 60도입니다. 이쪽은 이게 90도예요. 그러면요, 이 전선이 100도까지 흘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전선은 75도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75도를 넘겨버리면 여기에서 되어 있어요. 화재가 나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60도를 넘기면 안 돼. 60도. 이것도 100도까지 허용되는 전선의 규격을 가졌더라도 60도를 넘기면 여기서 화재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도체 허용 온도는요, 이거는 전선의 허용 온도로 보시지 말고 이 연결되는 단자의 허용 온도로 보시라 얘기야. 그 다음에 주위 온도, 토양의 열 저항률, 두 회로 이상으로 한 경우 소선수, 부하 도체, 병렬 전선. 네?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 IC에서는 2개 이상의 전선을 이렇게 개통을 동일한 상황을 할 때는 똑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NEC에서는 2개 이상의 전선은 뭐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뭐 같은 뭐 길이, 예? 규격, 도체 종류, 단말 처리,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의 시설 조건의 변화, 기타 해가지고, 그래도 8개로, 지금 보면 8개로 허용 전류치를 일반 사항부터 해가지고 8개의 항목을 전부 다 점검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준 식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팩타가 달랐잖아요. 네? 팩타가 국제적으로 다 인정하는 팩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전선에 대한 여러 가지 허용 전류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지금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도체 허용 전류의 그 크기를 나눴는데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전선에 우리 전선, 대한민국 전선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 전선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전선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잘 보시냐면은 같은 100스퀘어라도 이 CV 전선하고요, EV 전선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허용 전류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규격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트리얼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매트리얼로 이주레이팅을 했는가가 상당히 팩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국제 IC에서 인정하는 전선 이외에는 이 테이블이 없어.
테이블이 없으면 우리가 8개, 10개를 항목을 해야 되는데 이 팩터를 적용하지 못하죠. 그럼 설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 사와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어디든 전선회사는 전선회사대로, 차단기 회사는 차단기 회사대로, 릴레이 회사는 릴레이 회사대로 이 국제 IC 코드에 맞는 전압체계와 환경체계에서 맞출 수 있는 그 제품들을 생산해 나가도록 지금 설비들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순간에 전부 다 수입을 해오는데 이런 상황이 안 나오고 우리 자체에서 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소화할 수 있도록 단데다 수출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강의가 상당히 아주 의미 있는 강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중 온도에 대한 팩터들이 나와 있죠. 이 표에서는 지중 온도가 10도에서 95도까지 해가지고 대개 60도까지의 팩터들을 줘가지고 감소계수로 준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감소계수라고 합니다. 감소계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전선의 단면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소선수에 의한 감소계수뿐만이 아니라 지중해 온도에 대한 감소계수가 있다. 그 다음에 교류 및 직류회로의 단면적 차이가 나오는 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접속은 여기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접속부 온도 상승이에요. 여기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는 가져와야 됩니다. 이 강의 들은 이후에. 전기의 전기 화재는 어디서 나오냐? 전기 화재의 95%는 이 접속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접속부에서. 이 전선의 중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접속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접속부에서 제한된 전류 이상을 흘려버리면 그때는 사고로 이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인 접속에 상당한 의미를 둬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줘야 돼요.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기어 및 컨트롤 기어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누전 차단기와 일반 차단기로 나오는데요. 우리 IC 60364에는 크게 여기에서는 이건 저압 설비니까 저압 설비에서 보통 이게 1000V 미만이니까요. 보통 우리가 높아야 440이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220에 380을 쓰고 있는 거니까 되게 스위치 기아라고 하는 그 말을 붙이기는 상당히 그렇다고요. 그런데 NEC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NEC에서는 스위치 기아하고 이 판넬 보드를 이걸 구분해 주죠. 어떻게 구분하자? 스위치 기아는 일단 양쪽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것을 스위치 기아라고 합니다. 판넬 보드는 벽에 붙여가지고 한쪽만 열 수 있는 부분을 스위치 기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위치 기아는 양쪽으로 문을 여는데 우리가 저압 계통에서 양쪽으로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적잖아요. 대기가 한쪽으로 열죠. 그죠? 저압 계통은. 이 고압이나 특고압이 돼야 이게 되니까 대개 우리가 IC60364에서는 판넬 보드 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과전류 보호장치의 TN 계통과 누전 차단기 두 개로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TT 계통하고 어떻게 얘기하냐? 근데 이거는 이제 IEEE 관련되는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아마 다른 분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좀 보시면은 만약에 비한류형 차단기 같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곡선을 가는단 말이에요. 한류형 휴즈가 이제 이렇게 가는다고, 이렇게. 가시면 되게 변압기 용량이 여기 와요, 전격 용량이. 이 변압기 전격 용량이 여기 와야 돼요. 전격 전류지. 네? 그러면 요렇게 열동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에 요 끝나는 지점이 대개 이걸 어떻게 돼요? 10 세컨드. 10초까지의 어떤 흐름을 보는 거고, 여기서는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비활용 차단기의 전선이, 차단기가 동작하는 거 보면 이거 0.03세크죠. 그 요 밑에가 이제 0.01세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03세크는 이제 비활용 차단기가 더 밑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것과 이것이 TN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거하고 CT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에? TN 시스템은 이거는 중성선이 지금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중성선이 반드시 존재해요. TT 시스템에서는 이건 개별 접지니까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T 시스템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럴 때 이 차단기에 요구되는 차단 시간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항목들은 접지 설비 보호도체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일본이 개별 접지 방식이 돼가지고 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검토도 안 했던 시스템이죠. 지금 이 그림은 지금 이게 IC에 있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IC를 받았으니까. 근데 IC 거가 전번에 앞에서 전번 그 테이프, 맨 앞에 테이프에서 보면 이게 BS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 접지 그 주전극에다가 프레임 접지하고 지금 수도관하고를 전부 다 엮어서 같이 놓은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같이 놨죠. 그래서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접지는 어떻게 가겠다? 전부 다 등전이로 가겠다. 어디부터? 수용과 설비부터 일단 등전이로 가겠다는 거예요. 접지 설비를 이렇게 이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접지 설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접지극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접지 설비가 저항의 변동이 없을 것, 1년 동안. 그 다음에 지락 전류에 대한 전류를 안전하게 흘려보낼 것, 부식에 대한 영향을 예방조치를 강구할 것, 그 다음에 이게 뭐 접지 장소의 환경 부식 및 열화를 하지 않을 것. 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A, B, C, D, F까지 조건을 맞추려면은요, 여기에서는 이건 다중접지밖에 안 된다, 이거야. 단독접지를 하게 되면요, 단독접지를, 자, 보세요. 단독접지를 했다. 첫째, 저항이 변해. 변한다. 이건 계절로 변화도 변하고, 여기에 물이 많을 때하고 물이 없을 때하고 변하죠. 두 번째, 과도 현상에 대한, 과도 주파수에 대한 변화가 커. 그러니까 저항이 변화가 크죠. 크다. 돼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 부식에 대한 접촉 저항이 변해. 이건 토양의 저항이 변하는 거고요. 이건 또 접촉 저항이 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개런티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A에서부터 F까지 얘기하는 점 개런티가 되질 않아요. 이게 단독 접지에서는 개런티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간 거예요? 지금 다중 접지로 간 거죠. 그래서 접지극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값을 가질 것, 이렇게 조건을 가질 것. 그래서 접지선은 주접지전지 바, 알겠죠? 주접지 단자 바라고 하는 건 등전이 접지할 때만 있는 거지, 등전이 접지가 아닐 때는 주접지전지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주요 보호도체 및 주요 등전이 본딩과 접지선을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전부 다 다중접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도체의 접지식은 이제 여러 가지 분분한 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접지도체의 굵기를 사용하는 거를 식은 되게 많이 썼던 게 뭐예요? 세타는 0.008에 IN에 A에 자승의 T. 이거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요. 고장전류는 보통 평상시 정격에 곱하기 20배. 단락전류는. 그 다음에 이 T는 되게 0.1세크를 줬잖아요. 1세크. 그리고 세타는 150 마이너스 주위의 토양의 주위 온도. 되게 30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20은 0.008에 고장 전류는 만약에 전격이 100A짜리면 100A에 곱하기 20배의 단면적 AT의 자승의 T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단면적을 구해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본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우리 시스템에서. 지금 이제 IC에서는 벽지에 대한 단면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S는 루트, I 자승, T의 K로. 이렇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5초 이내, T는 5초보다 적을 때, 그리고 0.5초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보호도체의 크기를 갖다가 정한다고요. 여기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우리가 문제가 뭐가 있어요? 자, 제가 접지 그 강의 때, 홍보용 강의 때 있지만, 우리나라 내선 규정에 지금 접지 전선의 굵기가 굉장히 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비접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접지 전류가 약하게 나와 있죠. 접지 전류가 잘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다중접지에서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PM 방식이냐, TM 방식이냐, TD 방식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설비상의 도체 단면적의 최소 면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종류는 이제 보호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거, 보호도체를 도체가 될 수 있는 건 다신 케이블에서부터 금속재 일정 도전성부터까지 저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철골, 프레임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수도관 이런 것들이 다 보호도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계적인 강도와 경관 접속, 그 다음에 해당 도전성 부분이 차단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중간에 수도관이 스틸로 가다가 뭐 PVC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계통의 도전성 부분은 PN 도체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가스관, 보호도체를 사용할 수 없다. 연접에 등전이 접지를 할 수 있는데 보호도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지금 보호도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요 보호도체라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거. 이 부분. 접지 본딩 바로 하는 거. 네? 이거를 가스관에다가 중간에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모든 접지를 다 연결해가지고 여기 접지 본딩 주 접지 반이 있는데 이놈을 수도관하고 다 연결했는데 이놈을 여기 중간에 올라가는 가스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접지제로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보호도체를 쓸 수 없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보호도체에 대한 전기적인 연속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식 열화 방지 대책이라든지 경관 전기적인 접속 감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호 접지 설비에 대한 과전류 장치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런 조건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해놓고 있죠. 자, PN 도체하고 이제 등전이 도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PN 도체라는 건 우리가 보는 것처럼 RST가 있으면은 뉴트럴과 그라운드를 갖다가 같이 콤보했으면 이건 PEN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RST가 있고 뉴트럴 있고 그라운드 있는 경우에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P2라고 그러고 이걸 N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N이라는 걸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등전이 시켰을 때 이거 다 등전이 시켰을 때 어떤 조건이 있냐. 자, 등전이 도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최소 단면적을 설비 보호도체의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만약에 이 PN이 100스키아다. 그러면 이 PN하고 이게 다른 거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이렇게 등전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 100스키아 2분의 1 이상으로 해라는 거예요. 네? 이게 50스키아 이상으로 해라는 거지. 등전이를. 네? 지금 그리고 PN은 TN 계통이나 전압강화에 의해서 이게 단면적이 어떻게 있어요? 전압강화에 의해서 우동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도록. 그 다음에 PN이 아주 고전압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놈을 격리를 좀 많이 시켜야 되는 부분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PN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PN과 그러니까 등전이 접체, 본딩 도체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신 것이 좋겠다는 게. 그 절연 저항의 최소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거기에 보면 이건
검증 자체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차단 시간과 접촉 전압의 추정 접촉 전압의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건 참조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그 추정 접촉 전압을 보면 보통 추정 접촉 전압이 이제 210 정도 되면 이게 0.2세크 이내에는 차단 시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219페이지에 특수 설비의 특수 장소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의까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까지 쭉 왔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 강의가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는요. 자, 우리 220으로 단위가 있어요. 220으로, AC 220으로다가 그럼 단위가 있는데 일반 가전기기는 괜찮은데 목욕탕 생각해보세요. 목욕탕. 목욕탕 생각하면 목욕탕이 아무리 집에 화장실이 아무리 커도 이 베스트오브나 여기 그 세면대로부터 3m는 못 넘는단 말이에요. 대개. 아주 큰 데는 크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개 보면은 여기 드라이를 쓰고 하기 때문에 220이 그냥 바로 들어가죠, 여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IC기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 220에서 당장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IC로 바꾸면은 이거 이제 저압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 특수설비에서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되어 있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영국에서 A국에 있죠, 이거. 구역 A. 네? 이게 세계국에서는 영국으로 해가지고 버스터브나 샤워 베이슨의 내부야. 그 위에서 0.6m 떨어진 곳이 1구역이야. 여기에 2.25m 떨어진 곳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또? 2구역. 3구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전체를 다 합쳐도 이게 3m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감전보호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절대 암리치에 해당되는 보호에서는 보호수단으로 사용 불가하도록 돼 있어요. 손이 닿는 지역에서. 2m 50이 다 손에 닿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베스트오브나 저기로 보게 되면 이게 다 손이 닿지 않습니까? 손이 닿으면 그 부분에서는 이게 전압에 대해서 굉장히 리미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 수영장. 자, 물탱크 내부가 0구역이죠. 1구역. 예?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2.5m 올라가는 2구역.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여기서 물에 있는 요 구역이 A구역이에요. 영국에서는 이게 A구역이었지. 그래서 여기도 A구역이고 이걸 B구역으로 갖고 이걸 C구역으로 놨어요. 이렇게 놓으면 이런 경우에 또 이것도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도일구역이나 영국구역이나 이 IC구역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금 지수가 이렇게 똑같이 바꾼 겁니다. 그래서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요, 물기가 있는 베스트오브 안이나 그 위에는요, 이건 절대 약전력 25V 이하면 몰라도 그 이상은 아예 전압을 못 걸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로 어디 돼요? 1구역, 2구역까지 가더라도 최소한 50V는 못 넣게 돼 있어. 그리고 말단에다가 30mA에 만약에 동작할 수 있는 누전 차량기를 많이 저기하면 놓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25V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GFCI를 말단에다가 그 목욕탕 말단에다가 이 설치를 여기다가 누전 차량기를 말단 설치해 놓는다고요. 그럼 이거는 동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례가 없죠. 이건 메인에다 놓으면 안 돼. 우리나라처럼 가전기기 메인에다가 주전 차량기를 놓으면은 이놈이 다른 경로로 해가지고 만약에 누전된 놈이 나보다는 다시 리백하는 부분에 대한 그 회로가 구성이 되면 동작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이 특수장소에 대한 전압을 클래스로 나눠가지고 이게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나게 많이 지어진 아파트에 특히 주방 쪽하고 목욕탕 쪽의 전압을 저거 바꿔야 됩니다. 네? 앞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물 묻어가지고 묻을 수 있는 데 쪽에 콘센트는 125V로 내려가지고 GFCI를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럽 IC 규격대로 하면 어떻게 있어요? 50V 미만으로다가 내리든지,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치가 돼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IC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번은 뭘 보냐면, 이제 그 설계 사례 쪽으로 가봅니다. 이제 설계 사례에서는 이걸 다 강의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상, 저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몇 가지만 지금 집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은, 자, 검토 순서를 보세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플로우 차트를 왜 만들었냐면, 일본 기술자들이 일본의 현재 일본 규정대로 되어 있는 설비를 갖다가 IC로 만약에 적용을 했을 때, IC 코드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 거야. 어디는 맞고 어디는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자, 스타트를 보시게 되면 건물 유형을 이제 하는데 이 IC에서 지정하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뭐 발전소다 무슨 뭐 이러면은 이거 아예 논외가 되는 겁니다.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건축정비설비 IEC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죠. IEC에 해당되는 대상.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전기 방식으로 가보면은 이 전기 방식으로 하면 이게 3상 3선식이냐 3상 4선식이냐 사용전압은 IEC에서 얘기하는 208이냐 120이냐 예? 그 다음에 230이냐 400이냐 이게 나와야죠. 접지계통은 TN 방식이냐 TT 방식이냐 그러죠. 그거 넘어가면 외적인 영향 분류하죠. 우리 다 여기서 지금 강의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이 있냐 물이 없다 무슨 예? 거기에는 환경요소에 무슨 부식사항이 있다 부식사항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전선에 뭐 배선 방식 선정했죠. 이것도 IC 규격대로 되는 거로 돼야 된다 그랬지 이게 고유 나라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이것도 IC 방식으로 됐냐 안 됐냐 체크하고 그 다음에 부하 전류를 회로 전류 설정하는 것도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뭐 IN은 뭐 I G보다 작아야 되고 뭐 이렇게 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회로 설계를 전선 사이즈를 하는데 두 가지를 해야 돼. 전압 강화에서 하는 거하고 전선의 전격 전류에 하는 거하고. 즉 이건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전격 전류의 전류로 보는 방법하고 전압 강화로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전격 전류는 오케이인데 굉장히 먼 거리를 가. 먼 거리를 가니까 전압 강화가 많이 생겨. 그러면 전격 전류는 오케이라도 전선 사이즈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둘 중에 AI하고 AE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크냐. 큰 놈을 사이즈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AI를 SI를 선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허용 전류는 됐는데 만약에 전압 강화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압 강화를 해서 큰 거로 다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선 및 분기회로의 보호 선조례. 여기는 접속점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간선 및 분기회로 보호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돼 있어요? 6036사 433 항목으로 가지고 이 433하고 444 가지고 다시 리체크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고장 루프 임피던스를 선정해가지고 돌려보죠. 저희들이 이 간선해가지고 고장 전류 구해가지고 거기 차단기를 선정하는 문제 거기 몇 초에 돼야 된다 그 표를 가지고 했죠. 42A 표를 가지고. 그래서 오케이가 되면 들어와서 어떻게 돼 있어요? 과전류 차단기 선정하고 그 다음에 보호기에 대한 결정을 해요. 다시 사이즈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오케이가 되면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ELB 사용하는 문제를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이게. 네? 그럼 우리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여기 앞에서부터 여기에서 문제가 되죠. 여기 이 전기 방식과 사용 전압 접지가 맞냐 안 맞냐 여기서부터 해당이 되고 여기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선 사이즈를 정하는데 팩타들을 정하는 공식적인 공사 방법이냐 전선을 사용했냐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보호기를 사용하는 차단기에 선정하는 표, 테이블이 국제적인 테이블이 아니냐. 이 세 가지 큰 항목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식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항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서 자, 우리가 그러면은 전압 문제도 맞춰야 되죠. 접지 문제도 맞춰야 되지. 차단기에 대한 시험 레이트를 맞춰야지. 공사 방법 맞춰야지. 전선 규격 맞춰야지.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
다 맞춰야 이 루프에 의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면을 가지고, 자기들 그 도면 하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각 항목대로 저 프로 차트대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기기 선정을 할 때 시공하는 프로 차트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그건 이 전체 프로를 보고 다시 한번 저기 하는데 어떻게 전기 방식, 사용 전압, 접지 계통 선정하고요. 그래서 이 외적인 영향이 어떠냐, 환경성 뭐 이런 게 맞냐 안 맞냐, 사용하는 전선, 그 다음에 케이블의 종류가 제대로 선정이 됐느냐,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방법이 IC에서 선정하는 시설 공법대로 됐냐, 그 다음에 부하 전류에 의한 회로 전류를 설계하는데 여기에 대한 팩터가 3개 IC 코드로 됐냐.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전류와 전압강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큰 놈을 가지고 선정하고 이것으로 보호도체 검토하고 단락전류의 차단기를 결정하는 문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6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무실 빌딩의 패턴 A 해가지고 A 경우의 검토 결과에서 그 간선 보면은 부하 명칭이 PR이에요. 전기 용량이 86kW. 그러면 그 86kW를 갖다가 사용정사, 사용전원, 그 다음에 주요 온도, 외부 열을 해가지고 쫙 표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이걸 가지고 전선 규격을 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거죠. 네? 지금 전부 다 강의를 쭉 들으면서 어디로 몰고 갑니까? 몰고 가는 게 IEC 60364는 네? 전기 방식, 전기 전압, 접지 방법, 전선의 종류와 공법, 시공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선의 규격을 정하는 식, 팩터, 그 다음에 환경성, 그 다음에 차단기 선정. 이렇게 해서 이게 전선규격 정원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것대로 전부 다 체크돼가지고 다 맞았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IC60364를 맞추는 자체가 저합선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있죠. 자, 우리가 뭐를 해결해야 돼요? 뭘? 전부 다 해결해야 돼요.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276페이지 보게 되면 빌딩의 TN 계통을 이 IT 계통과 TT 계통을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봤어요. 그 우리 전기가 우리 한국 전기는 TN 계통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이 보호도체 사이즈를 선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피다를 선정하는 문제 해가지고 뒤에 계산들을 간단하게 해놨어요. 지금 보면 그 전기설비의 보호 방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283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감전보호에 의한 검토 결과, 그 세 번째 줄 보면 검토 결과 TN 계통에서는 배선용 차단기 가지고 감전 보호가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TN 계통에서는요, 배선용 차단기 가지고 감전 보호가 되는 거야. 누전 차단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TN 계통에서는 누전 차단기가 필요 없어. 불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TT 계통에서는 누전 차단기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좋다 이거죠. 이거 일본이니까 된다고요. 한국은 TN 방식이 가히 가깝기 때문에 이 누전 차단기가 좀 필요 없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전류 보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뒤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 결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0V의 허용값 60V를 넘는 거. 지금 3에 보면 100V의 허용값 60V를 넘는 부분들은 뭐가 필요하다? 등전이 본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과전류 보호 검토를 보면은 그 미국, 그 일본 그 거를 여기에서는 지금 미국 거하고 비교를 안 해서 그러는데 IC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미국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극명하게 나오는데 우선은 이제 IC가 영국 거의 패턴을 하기 때문에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해놓고 전화, 과전화, 뭐 보호도체, 과전류 이거를 이 플로 차트를 놔놓고 쭉 검토하는 겁니다. 자기네 건물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뭐 전선의 보호를 이제 하는 부분 보면 이제 회로의 정상 전류를 산정하는 거죠. 산정해가지고 이제 차단기 종류를 정하고요. 파우슈를 정하든지. 그런데 이제 IB는 IN이라는 건 뭐야? IN은 이거는 전격 전류 설정값 아닙니까? 전격 전류 설정값 되는 거죠. 그러면 IB는 전격 전류 설정값보다 IN이 전격 전류 설정값이 IB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이거보다는 커라 이거죠. 이거보다. 그래놓고 케이블을 선정하면 케이블을 선정해요. 밑으로 내려오면 IN은 또 IG는 뭐보다 또 커야 되냐면 연속 허용 전류. 즉 IG는 뭐예요? 연속 허용 전류는 이거보다 또 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려왔어요. 예스로. 그러면 어디 돼 있어요? 또 I2는 이건 뭐예요? 동작 전류죠. 이건 동작 전류라고요. 동작 전류는 IN보다 1.45배를 더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스로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가부할 수 있느냐? 오케이. 가면은 예상 단락 전류를 산정해요. 보통 이 전류에 곱하기 얼마로 하죠? 곱하기 대개 20배. 네.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이 단락 전류를 견딜 수 있는 차단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열 계산 산출을 단면적을 가지고 단면적을 구해야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292페이지에 계산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돼서 OK로 오면 단락 보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강의를 해서 그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봤어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전체 책을 다 정리해 봅시다. IC 60364를 다 정리해 보면 자, 4편의 강의를 총 정리해 보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WTO에 TBT 협정을 했다. 그래서 국제기구로 맞출 필요가 있는데 강제로 코드를 만드는 국가는 이거는 반드시 전기계획으로 IEC로 반드시 맞춰가야 된다. 그래서 일본은 1995년에 가입을 하고 우리 한국도 1995년도에 가입한 것도 되는데 이미 일본은 5년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벌써 IC로 60364를 바꿨어요. 한국은 아직도 언제 바꿔가지고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예산이 투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5년 뒤에죠. 5년 정도 뒤에나 나올 겁니다. 아마 케이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되는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이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던 컨셉이 통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왜 평생교육이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요. 지금 현재 통용이 안 되면은 아니 586 해가지고 386 시스템이 안 맞으면은 그건 100번 알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사실입니다 이게. 컴퓨터 쪽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 쪽도 마찬가지예요. 설계 20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설계 기존 방법으로 20년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IC로 1년을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나은 거지. 응?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이 앞머리에 이 테이프 앞머리에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공부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가지고는 IT 산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전기 쪽에서도 기존의 지식에 대한 연수 노하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맡기고 이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